반갑습니다. 린치핀의 김민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린치핀 화법특공대 21차 재테크와 재무설계 상담 화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많은 단원분들이 뒤에 앉아 계세요. 실전 강의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장 DB를 많이 좀 쓰면서 전문 재무상담은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어떤 컨셉, 재테크, 재무설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재무설계 상담을 할 때 어떤 플로우로 어떤 화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처음에 재무상담을 진행할 때 이 재무설계, 즉 자산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좋은지, 그 강의를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한번 화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재테크라는 게 있죠. 재테크라는 단어 다 들어보셨죠? 네. 재테크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뉴스에도 항상 나오는 이 단어니까. VS. 우리가 하는 거는 이 자산관리라는 겁니다. 자산관리. 재테크와 이 자산관리.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재테크와 자산관리. 자, 저는 제가 재무설계, 자산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이 클라이언트 분들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당연히 AP를 먼저 하겠죠. 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먼저 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자산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 재테크와 자산관리를 이제 비교를 해드립니다. 재테크와 자산관리를.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고객분이 30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30분 안에 어떻게 상담을 끌어내고 2차 상담을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저는 10년째 이 화법을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이미 이 화법을 교육을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이 화법은 거의 100% 확률로 2차 상담을 끌어낼 수 있는 화법입니다. 여러분들. 보장 상담을 하실 때도 조금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말이 술술 나오는데, 자, 재테크와 자산관리를 비교해주는 화법이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제가 설명을 덧붙여서 오늘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재테크라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AP 과정에서 내 직업을 뭐라고 소개해요? 보험설계사, 자산관리사, 재무설계사, 종합분석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분한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훈 FA랑 상담을 하면 AP를 끝낸 상태예요, 지금. 오늘은 AP 교육은 아니니까 AP를 끝내놨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고객은 알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님, 제가 직업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험설계사. 네, 보험설계사, 자산관리사.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산관리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내가 자산관리를 앞으로 설명할 거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답변을 유도하라고 제가 항상 교육을 하잖아요. AP를 끝내놓은 다음에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직업이 자산관리사인데 자산관리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돈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돈 관리하는 거, 그 정도의 대답을 해주시면 한 70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자산관리사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실 건데 자산관리가 뭔지도 모르고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게 이 재테크와 자산관리를 비교해서 제가 하는 직업,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오늘 도와드릴 상담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재밌게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 상담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분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이걸 설명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재테크 자산관리 비교해 주는 게 아니라 AP 하고 나서 제가 뭐 하는 직업이죠? 자산관리사죠. 근데 자산관리가 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자산관리가 뭔지부터 제가 설명을 하고 오늘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어요? 보험설계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하는 직업이죠? AP를 했으니까. 보험설계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험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를 대답하긴 할 건데 내가 설명을 덧붙여야 되는 그 대답을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보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자, 재테크와 자산관리를 비교를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재테크라는 게 합성어일까요? 영어일까요? 한글일까요?
합성어. 윙크보이는 우리 유튜브 채널 그 조회수에 거의 그 큰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영상 봤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재테크라는 게 영어일까요? 한글일까요? 합성어일까요? 틀려도 되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합성어. 네. 근데 대부분의 고객분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은 고객분들은 잘 몰라요. 틀려요. 영어 아니에요? 뭐 한글 아니에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이거는 재물제자의 테크. 네. 즉 돈을 굴리는 뭐예요? 스킬이에요. 스킬. 네. 즉 이거는 돈을 굴리는 스킬을 말한다. 단순한 스킬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은 자산 관리는 뭘까요? 관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영어로 플랜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테크라는 거는 단순히 돈을 굴리는 하나의 스킬을 얘기하는 거고, 자산 관리는 내 인생 계획에 맞춰서 언제 무엇을 써야 될지,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될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인생 계획을 돈으로서 관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단기간에는 재테크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인생 전반적인 나의 지출이라든가 나의 인생 이벤트를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자산 관리. 그렇죠. 플랜이 중요한 거예요.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또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 여러 번 돌려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화법을 그냥 A to Z를 딱 구현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면서 제가 화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인생은 계획을 세우는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나서 물어봤죠. 이것도. 그러니까 제 화법을 잘 들어보세요. 항상 저는 정답을 준 다음에 물어봐요. 근데 대답은 상대방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그 주체가 자기의 생각을 대답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답을 안 준 다음에 내가 질문을 해버리면은 예상치 못한 돌발 대답을 해요. 이상한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불과 10초 전에 인생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의 인생은 기니까 이런 어떤 계획 세우고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서 재테크가 중요하세요? 자산 관리가 중요하세요? 물어보면 정상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 뭐라고 대답하냐 이거예요. 당연히 자산 관리가 더 중요하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계속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을 2시간 하면 그 2시간 동안 질문을 거의 100개를 던져요. 근데 그 100개 질문에 대해서 고객은 내가 원하는 대답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난 정답을 알려주고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 상담의 플로우와 방향으로 고객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 화법을 통해서. 근데 전제는 뭐다? 그냥 대놓고 막무가내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을 준 다음에 질문을 해라.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재테크는 그냥 뭐 순간적으로 돈을 잠깐 불리는 거고 자산 관리는 내 인생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돈을 모으고 쓰고 굴리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 즉 사람이라고 따지면 재테크는 이것도 그 사람의 직업에 대비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거는 군인이잖아요. 군인, 상대방이 군인이면 재테크 같은 경우에는 육군, 해군, 공군 중에 그냥 육군이에요. 네. 근데 해군과 공군은 역할이 없나요? 해군은 바다를 지키고 공군은 하늘을 지키잖아요. 육군은 땅을 지키는 거고. 내가 육군이라고 해서 해군과 공군이 의미가 없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테크는 사람 얼굴로 따지면 눈, 코, 입 중에 그냥 코 정도가 되는 거고, 군대로 따지면은 지금 근무하고 계신 육군 정도가 되는 거고, 이 자산 관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큰 범위라는 거예요. 육군, 해군, 공군을 합친 우리 국군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테크보다 자산 관리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3가지로 이제 비교를 해서 추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재밌게 이제 풀어드릴게요. 재테크는 기성복이고 자산 관리는 맞춤복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인생에 정말 중요한 단 한 번뿐인 이벤트를 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 네.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그냥 웨딩샵에 걸려있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성복 웨딩드레스를 입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 배우자는 나의 체형에 딱 맞춰서 나한테만 맞는 세상에 하나뿐인 맞춤복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 여기서 기성복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질문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상담의 방향으로 계속 이끄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가려 그러면은 아니야, 야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상담 모든 과정에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담이든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성복보다는 맞춤복.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나의 체형에 나한테 맞는 색깔로 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이벤트니까 이 맞춤복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결혼할 때 기성복 많이 입어요? 아니면 맞춤복 많이 입어요? 맞춤 많이 입어요? 뭐 결혼을 안 해보셨으니까 모를 수 있죠. 네. 뭘 더 많이 입어요? 여러분들? 기성복을 많이 입습니다. 아니, 방금까지는 나한테 맞는 퍼스널 컬러, 나한테 맞는 핏, 이걸 위해서 맞춤복을 나를 선택한다 그랬는데 왜 사람들은 실제로 기성복을 많이 입고 살까요? 저는 이 정장이 저한테 맞춤복이라서 진짜 추리닝보다 편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막 액션도 해요. 이렇게 저는 엄청 편하거든요. 나한테 맞춘 거니까. 모두가 그걸 원하는데 왜 그 중요한 이벤트에서 기성복을 입을까? 그렇죠. 저렴하니까예요. 저렴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개념이 뭐냐면 저는 오늘 우리 화중 클라이언트님의 돈을 쓰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모으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돈을 쓴다라는 개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한적이니까 맞춤복이 좋은 걸 누구나 알아도 기성복이 강제가 됩니다. 강제가. 근데 저는 돈을 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모으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근데 이게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물론 1,000만 원 있는 사람이랑 100만 원 있는 사람이랑 돈의 양, 모을 수 있는 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는 똑같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A 주식에 50만 원, 500만 원, B 주식에 500만 원 투자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만큼. 그러면 나는 A 주식에 50만 원, B 주식에 50만 원. 이렇게 종목은 똑같이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돈을 모으는 이 개념에서는 내가 쓰는 개념이 아니라 모으는 개념에서는 부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그대로 따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건 AP 하고 나서 제가 하는 거라 그랬죠. AP에서 내가 정말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고 자산관리 잘하는 사람이고 많은 돈을 모은 사람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그래야 이런 말들이 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처럼 돈을 모으게끔 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성복이 아니라 정말 부자들이 하는 포트폴리오 그대로 맞춤복식으로 내가 내 자산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기성복은 내가 입었는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맞춤복은 어깨 넓이, 다리 길이, 팔 길이, 허리 둘레, 가슴 둘레, 목 둘레 전부 다 누구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상담을 받고 계신 우리 화중님 체형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화중님의 이 체형 사이즈를 전혀 재지 않고 제 사이즈를 잰 다음에 맞춤식 정장을 맞춰서 입으라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근데 사람마다 체형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전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자산 맞춤복은 전부 다 달라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또 왜 합니까? 너한테만 맞는 걸로 내가 오늘 포트폴리오를 짜줄 거야 라는 암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상담 초반부터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하는 자산관리사는 우리 화중님한테만 딱 맞는 맞춤 정장을 맞춰주는 재무재단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재무재단사. 네. 그래서 화중님의 어깨 넓이, 실제 다리 길이, 팔 길이 이런 거를 제가 실제로 이제 자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자산관리사니까 화중님의 급여가 어깨 넓이가 되는 거고요. 화중님의 고정 지출이 다리 길이가 되는 거고 화중님의 변동 지출이 팔 길이가 되는 거고 화중님이 지금 저축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가슴 둘레, 목 둘레, 허벅지 둘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한테 잘못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우리 화중님한테 정확하게 맞는 맞춤복식 이 재무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의 월급, 고정지출, 변동지출, 그리고 저축 현황, 어떤 것들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제가 맞춤복식 오늘 자산관리 이 금융자산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요? 여러분들? 팩트 파인딩을 다시 물어보는 거야. 이걸 하고 나서. 자, 그냥 만났어요. 지금 월급이 어떻게 되세요? 보험료 어떻게 되세요? 적금은 얼마나 하세요? 지출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와닿지가 않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담을 다 끝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처음에 얘기했던 포트폴리오가 아닌 거예요. 팩트 파인딩이 아닌 거야. 그럼 처음부터 다시 상담해야 돼요. 이 사람이 요 정도 남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험료 요 정도의 단기납 정신 요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팩트 파인딩을 대충 얘기한 거예요. 비상금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자산관리는 맞춤복식 자산관리여서 정확하게 팩트 파인딩을 얘기해 줘야만 우리 화종님한테 딱 맞는 핏감, 퍼스널 컬러, 내가 원하는 디자인, 단추 색깔, 뭐 단추의 개수 이런 것들을 제가 정확하게 맞춰서 오직 전 세계에서 화종님한테 맞는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팩트 파인딩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훨씬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요. 훨씬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비상금을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비상금. 여기서 팩트 파인딩 할 때 비상금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비상금 왜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상담 다 끝냈어. 너무 좋아서 하고 싶대.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이 거절 처리 당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 거절 처리는. 애초에 막아야 돼. 이거는 한번 내가 공격을 당하면 이걸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공격을 못하도록 막아놔야 돼요.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완전 AP, 이건 AP거든요. AP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비상금을 팩트 파인딩 하면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근데 비상금도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통장에 남아있는 자녀 자금이나 따로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모아가시는 그 비상자금이 혹시 있으세요? 참고로 비상금을 잘 모아두신 분일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만나본 모든 자산가분들은 당연히 비상금을 적게나 많게나 다 모아두고 계세요. 이 말을 꼭 덧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AP가 잘 됐죠?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전문가야?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왜? 누구나 전문가한테 인정받고 싶으니까. 네. 이런 사람의 심리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요. 그래서 AP가 중요한 거예요. 네. AP가 제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라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AP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신뢰를 확보해 놔야 돼. 그리고 나서 이 비상금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이런 멘트를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비상금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비상금의 용도까지 정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비상금은 지금 100만 원 모아두셨는데 지난 1년, 2년, 3년 동안 혹시 정말 비상사태가 나가지고 이 돈을 전부 다 찾아서 사용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비상금의 용도는 첫 번째, 정말 비상사태가 났을 때 비상금의 50% 정도를 찾아서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목적. 두 번째,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위한 말 그대로 비자금이에요. 이렇게 비상금의 목적을 정해주고 그냥 넘어가요. 네. 자, 비상금의 목적 정해줬죠. 그리고 비상금의 양도 파악했죠. 그럼 이 사람이 적어도 상담 끝나고 내가 이 플랜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못해요. 애초에 막아버리는 거야, 이거를. 팩트 파인딩 단계에서. 자, 그러면 재테크는 기성복이고 누구한테나 그냥 다 똑같이 입힐 수 있는 기성복이고 자산관리는 내 재무 상황에 맞춰서 내 월급, 내 지출,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목표, 내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10년 뒤에 사업자금,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싶으면 5년 뒤에 결혼자금, 내가 주택을 마련하고 싶으면 뭐 10년 뒤에 뭐 주택 계약금, 이거에 맞춰서 나한테만 맞는 내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맞춰나가는 맞춤복식 자산관리고 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영훈 클라이언트님은 누구나 다 입는 기성복을 입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우리 영훈님이 오늘 상담을 잘 받아서 나한테만 맞는 맞춤복식 자산관리로 내 인생의 재무 포트폴리오를 짜고 싶으세요?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맞춤. 이게 가클로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가클로징이야. 그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가볍게 물어본 다음에 이제 또 찌르는 거야. 그럼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영훈님한테 지금 팩트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우리 영훈님한테 딱 맞는 영훈님의 컬러, 영훈님이 원하는 단추의 개수, 영훈님이 원하는 핏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가 맞춰서 상담을 해드리면 만약에 지금 이 어떻게 보면 한 겨울에 내가 반바지 그리고 민소매티 입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평생 입을 수 있는 이 맞춤복식 자산관리 나한테만 딱 맞는 정말 이쁜 옷을 입을 수 있다면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왜?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똑같은 돈으로 플랜만 바꾸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뭔가가 들어가는 게 아닌 거니까 이게 또 가클로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재테크 자산관리를 비교해주면서 실제로 이걸 비교해주면서 기성복과 맞춤복 얘기를 하고 맞춤복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다? 팩트 파인딩과 비상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팩트 파인딩과 비상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만약에 오늘 내 상담이 너가 지금 입고 있는 기성복보다 훨씬 더 너한테 잘 맞는 맞춤복이라면 플랜을 바꿀 계획이 있니? 라고 두 번이나 물어봤죠. 둘 다 바꿀게. 이게 가클로징이에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잘 해드렸을 때 지금 입고 있는 이 기성복보다 맞춤복이 훨씬 더 좋다라면 플랜을 바꿔보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 제가 상담을 집중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으면 바꾸겠다라고 지금 3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그쵸? 3번이나 얘기했어. 근데 저는 지금 보험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시간을 상담하면 보험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입 제안서 보여줄 때 딱 한 번 꺼내요. 네. 딱 한 번 꺼내. 근데 내가 설명하는 모든 건 사실 다 보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재무 상담을 잘하고 싶으면. 자, 그래서 재테크와 자산관리는 첫 번째 기성복과 맞춤복이고 당연히 우리는 돈을 모으는 입장에서 이 맞춤복식 자산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파인딩, 그리고 가클로징 3번. 내가 오늘 상담 잘하면 바꿀래? 바꿀게. 오케이, 그러면 너 바꾼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상담해 줄게. 로 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을 여기다가 100m 이렇게 써놔요. vs 우리 인생을 뭐라고 흔히 표현합니까? 응? 오래 달리기는 너무 저기 군대 용어 아니야, 이거? 오래 달리기. 뭐죠, 사회에서?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오래 달리기 내 학군 다니는 시절 이후 처음 들어보네. 자, 100m 달리기와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라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자산관리가 내 인생에 계획 세우는 거라 그랬죠. 우리 영훈 클라이언트님, 100m 달리기를 가장 빨리 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50m 뛰었다가 잠깐 쉬어, 힘들어서. 닭죽 한 번 먹고 또 50m 뛰는 게 빠른가요? 아니면 숨 한 번 꽉 참고 100m 그냥 전력 질주하는 게 빠른가요? 전력 질주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인생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산관리는 마라톤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마라톤을 숨 한 번 참고 뛸 수 있나요? 42.195km라는 마라톤을 숨 한 번 참고 여러분들 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잖아요. 여기 마라톤 어디 있는데, 송기정, 우리 린치핀의 송기정도 있는데, 자, 근데 우리 인생은요, 42.195km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지금 몇 세 시대예요? 우리 인생은 100km 마라톤을 뛰는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이시면 지금 27km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0km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여기까지는 내 힘으로 뛸 수 있어. 한 60km 정도까지는. 근데 나머지는 내 힘으로 뛸 수가 없어요. 아직 40km나 남아있는데. 왜? 이때 뭐예요, 보통? 보통 은퇴해버리잖아요, 은퇴.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내가 타고 갈 자동차가 필요해.
그래서 자동차를 이때부터 마련을 해둬야 남은 내 인생 40km 뛸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진 게 많아질수록 내 인생이 더 소중할 텐데 27km 뛰고 있을 때, 37km 뛰고 있을 때, 결승점에 거의 다 와가고 있는 뭐 47km 뛰고 있을 때, 50km 뛰고 있을 때 지금 내 인생이 소중한 만큼 10년 뒤에 내 인생도 당연히 소중하지 않을까요? 20년, 30년 뒤에 내 인생도 당연히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우리 영훈님은 27km 지점에서 뛰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갈 길은 9마일이다.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이것도 응용할 수 있어요. 25살에 취업해서 65세까지 일하고 80세면 사망하는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40년 일해서 즉 480번 월급을 받고 15년 180번 돈을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보통 27, 8에 취업을 해서 50이면은 정년 퇴직당해요.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살아요. 그러면 25년이란 걸로 50년을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재테크 자산관리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왜 생겨났어? 돈을 굴리고 모으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 남은 인생 못 사니까. 그래서 이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0km짜리 재무 마라톤을 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라톤을 뛰어가는 과정에서 어떨 때는 내리막길이고 어떨 때는 오르막길이고 어떨 때는 밑에 웅덩이가 있고 어떨 때는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물을 마셔야 되는지, 어디서 잠깐 쉬어야 되는지 그런 변수가 있잖아요. 오래 뛰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변수들이 많은데 나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뭐냐면 재무 마라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든든한 재무 페이스메이커가 27km 지점부터 제가 달라붙어서 100km까지 같이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앞에서 뛸게요. 지금 30살 정도가 되면 이런 이벤트가 생기고 35살 정도가 되면 이런 이벤트가 생기고 결혼 자금은 얼마고 노후 자금은 얼마고 자동차를 바꾸려면 얼마가 들고 지금의 경제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내리막길 오르막길 웅덩이가 있을 때 돌아갈 때 제가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인생 마라톤 100km 뛰어야 되는데 든든한 이 재무 전문가가 페이스메이커가 1년에 4번씩 리뷰를 해드리면서 항상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1년에 4번씩 리뷰를 해드리면서 현재 경제 상황, 재무 상황을 제가 다 파악을 해드리고 그때그때 수준 높게 제가 영훈님의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100km까지 뛸 때. 그럼 내가 어디서 물을 마셔야 되는지, 어디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산관리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영훈님은 100m 달리기, 마라톤 둘 중에 지금 어떤 걸 뛰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마라톤. 마라톤을 뛰고 계시잖아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이게 50대, 60대 분들한테 똑같이 써도 돼요. 자, 100m 달리기는 숨 한 번 참고 뛰면 되는데 마라톤은 그렇게 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반드시 든든한 재무 전문가와 함께 뛰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너무 안타까운 게 가족, 친구, 부모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 친구, 부모님이 경제신문 한번 읽어보시는 거 본 적 있어요? 경제신문을 구독하고 있나요? 재무 자격증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중요한 인생 마라톤을 뛰는데 기초 체력조차 갖춰지지 않은 내 단순한 친구나 지인이나 부모님한테 너무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리막길을 뛰어야 되는데 옆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내리막길 아니야. 이거 오르막길이야. 이러면은 나는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에 맞춰서 얘기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 40대요. 그래서 4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전문가가 아닌 배우자의 말에 너무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침마다 경제신문을 읽고 있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AP를 했으니까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든든한 재무 전문가로서 항상 제가 선두에 서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될지 보장 컨설팅은 어느 정도로 갖춰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미리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훈님 인생 100km 마라톤을 뛰는데 든든한 재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의 역할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또 여기서 거절 처리 뭐 했어요? 지인이나 친구나 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된다. 든든한 재무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라는 또 거절 처리를 여기서 또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테크와 재무 설계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목표. 네, 목표. 우리 영훈님은 5년 뒤의 목표, 10년 뒤의 목표, 돈으로 하고 싶으면 평생의 목표가 있으세요? 5년 뒤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몰라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왜? 이제부터 저랑 만들어 나갈 거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재테크는 목표나 목적 없이 단순하게 돈만 불리는 거고, 자산관리는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이 있으세요. 주택이 없으시면 평생 사람이 살아갈 내 집 한 채는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니까. 근데 그 집이 그냥 경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7억일 때 7억을 모으려면 100만 원씩 은행 적금을 몇 년 해야 돼요? 한 60년 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지금 27인데 90의 집을 얻어요. 그런 삶을 원하세요? 그래서 주택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데, 중요한 건 목표가 없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자산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목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제로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증권사 펀드 매니저 형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고 큰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냥 내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실제 제 친한 형님의 이야기인데, 근데 그분이요, 신사동 가로수길에 육부심이라는 고깃집을 오픈을 했어요. 신사동 가로수길 땅값 얼마나 비쌉니까? 한참 제일 잘 나갈 때 가로수길이. 네, 오래된 얘기예요. 이 육부심이라는 고깃집을 오픈했는데 처음에 6개월 동안은 장사가 되게 잘 됐어요. 소주 한 병 시키면 한 병 더 주는 이벤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 사업하다 보니까 자기 전 재산 들여가지고 이거 차렸는데, 장사가 처음에 잘 되니까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2층으로 증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망했어요. 실제로. 아직도 빚 갖고 있을 겁니다. 실제 사례예요. 네. 그래서 이 형님이 압류딱지가 붙기 시작하니까 뭐부터 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모아왔던 펀드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내가 버팀목 프리미엄 팔고 싶잖아요. 버팀목 프리미엄 이 재테크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그거 이분이 10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씩 압류딱지가 붙기 시작하니까 깨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팔 상품을 그냥 은근히 딱 비춰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포커싱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무슨 영화냐면 이렇게 사기꾼 영화거든요.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게 아니라 이 영화가 그런 영화예요. 제가 MDRT 연차총회 갈 때 비행기에서 봤었는데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이 영화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도박을 되게 좋아하는 중국 부호가 나와요. 그리고 풋볼 경기장에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 부호가 어떤 등번호를 찍었을 때 그 등번호를 어떤 걸 찍었는지를 맞추는 내기를 해요. 한 10억 정도 걸고. 근데 영화니까 그렇겠지만 맞춰요. 근데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그 부호 있죠. 그 중국인 부자. 그 중국인 부자랑 내기를 하기 한 달 전부터 그 중국인 부자를 따라다니면서 어떤 특정 숫자를 계속 노출시켜요. 27이라는 숫자를 계속 노출시켜요. 계속. 그래서 27번을 뽑아요. 중국인 부자가. 근데 이게 진짜 심리적 효과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이 사람이 예상도 못했는데 버티머 프리미엄 종신이다 하면은 깜짝 놀라. 근데 보험 얘기 꺼내기도 전부터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버티머 프리미엄 종신이라는 걸 이분이 가입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 상품명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럼 나한테 되게 익숙하게 다가온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상담의 정점에 이르려면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까지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10명 만나면 8명 계약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품까지 딱 얘기를 해. 제가 했던 거는 예전에 그 마음 든든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 든든. 네.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저도 가지고 있고. 자, 요즘에 버팀목 프리미엄이니까. 자, 버팀목이라는 이 상품을 30만 원짜리를 10개로 나눠서 다 가입을 해주신 분이었어요.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7년 내고 3년 거치했을 때 135% 줬던 그 전설적인 상품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흘려. 자, 30만 원짜리 10개를 똑같은 날에 10개로 나눠서 가입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지금 압력백지가 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씩 다 깨야 되는 거예요. 아니, 빚부터 갚아야 되잖아요. 지금 가족이 내한테 생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놀라운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는 해지를 했어요. 근데 이걸 다 깨도 이분 아직도 빚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 깨도 빚을 못 갚는 상황인데 나머지 3개는 남겨뒀다라는 거야. 나머지 3개는 똑같은 날짜에 가입한 똑같은 상품인데 왜 남겨뒀냐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 형님 이거 왜? 아니 이걸 다 깨도 빚을 못 갚는데 3개는 왜 도대체 남겨두셨습니까? 그랬더니만 오늘 영호님도 저한테 플랜을 잘 준비하면 이제 그 플랜을 잘 준비했다라는 증서가 나옵니다. 증권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증권을 곧 받으실 건데 이 얘기도 왜 할까? 넌 나한테 가입을 할 거야 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전 이걸 암시시켜요. 자, 이 증권 3개를 깨려고 딱 펼쳤을 때 첫 장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분이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딸 대학 등록금, 우리 둘째 대학 등록금 이라고 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증권에. 그걸 보니까 똑같은 상품, 똑같은 금액인데 그 3개는 마치 내가 이거를 깨면 내 딸이 인생이 망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 빚을 못 갚는 상황인데도 이 3개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유지를 해서 결국에는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35% 받으셨어요. 이번에. 이게 목표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목표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표의 힘. 그래서 자산에 목표를 부여하는 순간 그 자산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내가 소중히 가꿔야 되고 내가 소중히 보살펴야 되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 관리는 목표가 없는 사람한테 목표를 만들어주고요. 아까 우리 목표 하나 정했잖아요. 뭐였죠? 10년 뒤에 내 집을 갖겠다. 이제 우리 영호님이 하는 모든 재테크는 10년 뒤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 목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목표를 부여해버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모으는 모든 재테크는 10년 뒤에 다 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랑 맞아? 우리는 보통 10년 내야 되잖아요. 네? 이걸 누구한테나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집이야. 집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노후자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자산관리입니다, 영호님.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해서 시간이 걸렸지만 이거 15분이면 끝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화법을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15분 동안? 팩트 제대로 받았죠? 거절 처리 많이 막았잖아요. 비상금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갓클로징 3번 이상 했죠. 상품 이름 얘기했지. 그 상품 스펙 얘기했지. 인생 마라톤에서 내가 도움 주겠다. 1년에 4번 리뷰하겠다. 나는 한 번에 상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상담해 주겠다. 얘기했죠. 신뢰 줬지. 믿음 줬지. 목표 만들었지. 그 목표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게 자산관리라는 거 알려줬죠. 15분 만에 여러분들이 3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는 걸 이 안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영훈님 재테크와 자산관리 비교했을 때 제가 오늘 해드릴 자산관리는요, 보장 컨설팅은요, 남들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월급에, 내 지출에, 내 통장 잔고에 맞춰서 나한테만 맞는 핏, 컬러,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찾아가는 이 맞춤복식 자산관리고요. 인생 100m 달리기가 아니는 마라톤인데 앞으로 험난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건데 같이 든든한 페이스메이커로서 인생 100km 마라톤을 뛰어갈 수 있는 든든한 페이스메이커를 얻는 게 바로 자산관리고요. 목표가 없는 사람한테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자산관리라면 오늘 상담 받아보셔야 돼요? 안 받아보셔야 돼요? 안 받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완전 주도권 잡았어. 그러면 영호님 제가 지금부터 2시간 상담 드릴 테니까 자산관리 내 인생에 내 맞춤복이니까 저한테 설명 잘 들으시길 바랄게요. 하고 상담을 딱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오케이? 이게 바로 재테크 자산관리 화법이고 만약에 내가 나한테 30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럼 이것만 하고 오는 거예요. AP하고 이거 하고 딱 와. 그러면 자산관리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세요? 이렇게 딱 설명한 다음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오늘은 시간이 안 되시니까 언제 딱 저한테 1시간 반 시간 주시면 제가 이 자산관리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음 약속 잡고 오면 돼요. 딱 30분밖에 시간이 없으면. 네. 이거는 무적의 화법이야. 무적의 화법.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아주 오랜만에 제가 이 화법을 구현을 했는데 이 제가 만든 화법이에요, 이게. 근데 너무 좋아,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든 다 쓸 수 있어요, 이 화법을. 네. 완전히 압도할 수 있어, 주도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재테크와 자산관리 화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끊을게요.